안녕하세요, 샤플레이 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본 차는 KGM 무쏘입니다. 이번에 세대 변경을 하면서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기존과 달라졌는지 오늘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쏘는 크게 두 가지 디자인으로 나옵니다. 롱데크, 숏테크 모델의 디자인을 나눠서 스포츠와 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냥 디자인적인 차별화로 일반적인 무쏘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급형의 무쏘 그랜드 모델이 있습니다. 이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에 특화된 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입각이나 진출각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최저 지상고도 높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무쏘 그랜드 고급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디자인을 조금 더 달아서 도시명 트럭의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디자인 디테일들을 더해서 조금 더 고급형의 모델로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본 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기존 무쏘 스포츠보다 확실히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 더 세련되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철판 면 자체가 훨씬 더 심플해졌어요. 이 파워동 같은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놓고 전체 철판을 조금 더 매끈하게 깎아 놓으면서 이 차가 훨씬 더 첨단의 트럭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면에서 KGM의 로고가 없이 이 무쏘 레터링만 장착해 놓음으로써 이 무쏘의 브랜드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무쏘 레터링보다는 이 무쏘의 코뿔소 로고가 들어갔으면 더 멋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전면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건 역시 램프 디자인입니다. 수평형 램프와 수직형 램프 디자인을 두 개를 합쳐 놓은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폭감을 강조하는 램프가 들어갔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약간 이렇게 기역자로 떨어지는 램프의 디자인을 보면 이것도 F150 라이트닝이나 BYD 샤크 같은 차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에 시퀀셜 타입의 방향지 시등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윗부분에 방향지 시등이 큼직하게 들어와서 어쨌든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방향지 시등을 켰다는 걸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거는 옵션입니다. 무쏘는 지금 M5, M7, M9이라는 세 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중간 트림인 M7 트림부터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들어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깡통 M5 모델은 할로겐 램프가 장착됩니다. 이 램프 하나로 상향등과 하향등을 모두 다 조절하는 그런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무쏘에서 또 하나의 디자인 특징은 이 전체적인 이 그릴 디자인 그리고 범퍼 디자인을 봤을 때 U자 형태의 혹은 B읍자 형태의 이런 식의 장식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옛날에 그 캥거루 범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이 철제 범퍼가 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 보행자 안전 규정 때문에 탑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현대적으로 좀 승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됐을 때 어떻게 이 차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지금 이 차를 봤을 때는 디자인의 일부로 잘 녹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한 이런 센터 포지셔닝 램프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지프는 7슬롯이고 KGM은 5슬롯, 이런 식으로 구멍을 5개 뚫어놓고 이 램프를 나눠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디자인 디테일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프 웨고니어 S 같은 전기차에서는 이런 부분이 BMW의 아이코닉 글로우처럼 안쪽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무쏘 EV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고 그냥 이 부분이 라이트 바로서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어쨌든 이 램프도 옵션입니다. 중간 트림 이상부터 기본 장착이 되는 사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깡통 무쏘를 사신다면 중앙 램프는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기본형 무쏘 모델 같은 경우는 아우디의 허니콤 형태 같은 벌집 모양의 그릴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중앙에 전방 카메라 장착돼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방 레이더도 하나 장착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진입각 같은 경우 가파르게 형성이 돼 있어요. 진입각이 대략 30.5도 정도 되는 각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차를 와일드하게 쓸 때, 오프로드에서 쓸 때도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측면으로 넘으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 디테일이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지프 글래디에이터나 랭글러나 이런 자동차들은 철판과 철판 사이를 연결하는 이 레치가 있었습니다. 그 레치가 현대적인 자동차에는 필요가 없지만 그런 군용차, 진짜 오프로더 그런 차의 디자인적 요소를 이런 식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원래 레치 역할을 하던 그 가운데 부분은 굉장히 디자인이 심심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측면 리플렉터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또 기능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꽤 똑똑한 디자인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니쉬 디자인 디테일이 더해져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가니쉬에서 출발한 캐릭터 라인이 쭉 흘러서 이 뒤쪽 트럭 베드까지 연결되는 이런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무쏘 스포츠 같은 경우는 2열 철판 같은 경우가 이 팬더의 아치를 강조하는 형태로 치켜져 올라가는 형태의 캐릭터 라인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철판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주름을 심플하게 한 줄로 쭉 뒤쪽까지 그어가는 이런 디자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존 무쏘 스포츠의 디자인이 볼륨감을 강조하고 근육질 바디를 강조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디자인으로 바꿔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후면 디자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램프 디자인이 훨씬 더 세련되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 가운데 KGM 로고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이 트럭베드 철판 금형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일게이트 손잡이도 달라져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전동식으로 개폐가 되는 이런 식의 테일게이트를 갖추고 있는데, 이건 스위치만 전동식이고 실제로 올리는 건 손으로 여닫아야 됩니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 액추에이터가 이 잠금을 해제해주는 방식의 이런 테일게이트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냥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방식 자체는 기존 방식하고 똑같아요. 자, 트럭베드 커버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꾹 눌러서 좀 힘을 잘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을 꾹 눌러서 트럭베드를 오픈할 수도 있고요. 여기 달려있는 줄을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개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트럭베드 하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힌지를 오른쪽으로 열어서 이런 식으로 열어서 여기에 짐들을 충분히 싣고 다시 한번 이 힌지를 오른쪽으로 오픈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럭베드 안쪽에는 저런 식으로 LED 램프가 달려 있기도 합니다. KZ 무쏘의 경쟁 모델은 누가 뭐래도 기아 타스만이잖아요. 이 타스만 같은 경우도 이 안쪽에 LED 스트립을 달아 놓으면서 밤에도 적재형 공간에 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데, 무쏘 역시도 이 LED 바를 장착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이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적재물들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고리들도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 타스만보다 KZ 무쏘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쪽에 220V 아울렛이 없다는 것, 이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느껴집니다. 이쪽에 콘센트를 연결해서 간단한 공구를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KZ 무쏘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최대 적재량 같은 경우는 지금 롱데크 모델 기준으로 500kg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차는 지금 5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입니다. 지금 보면 좌우가 분리되어 있는 이 5링크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적재량이 500kg으로 줄어들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리프 스프링 구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리프 스프링 구조를 선택하게 되면 최대 적재량은 700kg까지 늘어나게 돼요. 기아 타스만과 똑같이 700kg 넉넉한 적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측면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재함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때 이 사이드 스텝을 밟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게끔 편의성을 올려놓은 걸 볼 수 있네요. 무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 트럭 베드 공간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쇼테크 모델 같은 경우는 길이가 1300mm, 롱데크 모델 같은 경우는 길이가 1610mm입니다. 폭 같은 경우는 최대 1500mm고요. 자, 그러면서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적재 용량이 1011L, 롱데크 모델 같은 경우는 1262L입니다. 최대 적재량은 쇼테크 400kg, 이 롱데크 모델은 500kg이고요. 이 리프 스프링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700kg까지 적재 중량이 늘어나게 돼요. 최대 견인력은 3톤입니다. 그래서 무쏘의 데크 스펙을 봤을 때는 기존 렉스턴 스포츠의 이 데크 스펙과 1mm도 차이가 나지 않는 완전히 똑같은 공간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설계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진 풀체인지라기보다는 일부 차체의 철판까지 바꾼, 그리고 디자인을 크게 바꾼 스킨 체인지 모델은 맞는데 설계 자체가 완전히 바뀐 차는 아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견인력 같은 경우도 최대 3톤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기아 타스만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죠. 기아 타스만 같은 경우는 최대 견인력이 3.5톤인데 이 무쏘 같은 경우는 3톤, 그것보다 500kg 정도 더 부족한 그 견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크 공간 같은 경우는 롱데크 모델 기준으로 기아 타스만보다 조금씩 더 길고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 타스만 같은 경우는 무쏘 쇼테크와 롱데크 그 사이에 적재 공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무쏘 그랜드 모델도 있습니다. 무쏘 그랜드 모델은 무쏘 일반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고급형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점이 더 고급스럽나? 거의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릴 디자인이 크게 바뀌어 있어요. 크롬 3줄 라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 미국 정통 픽업 트럭들은 이런 식으로 그릴에 크롬 장식들을 과감하게 더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쏘 그랜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롬 장식을 더해놓으면서 미국형 픽업 트럭의 디자인을 강조했다라고 KGM은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으로도 디자인적인 가니쉬를 더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상고 같은 경우도 일반 모델에 비해서 25mm가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차가 조금 더 도심에 맞게 차분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플라스틱 클레딩을 더해놓음으로 인해서 진입각 같은 경우도 이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30.5도였는데 무쏘 그랜드 디자인에서는 29도대 진입각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쏘 그랜드의 디자인적 차별점 또 하나는 수직형 안개등이 장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면 기역자 DRL에서 수직으로 쭉 떨어지는 것, 이 전체가 수직형 DRL인 것처럼 그런 디자인적인 효과를 주는 이런 식의 수직형 안개등이 장식돼 있는데, 이건 그냥 안개등일 뿐만 아니라 코너링 램프 역할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을 때 그 왼쪽 부분의 빛을 밝혀주는, 실제로 그런 코너링 램프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기능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램프가 장착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디자인적으로 이 수직형 안개등이 여기에 장착됐을 때 이 차체 전체 램프가 쫙 켜진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무쏘 그랜드가 조금 더 멋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KGM 무쏘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탄 모델 같은 경우는 디젤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뚝형 기어봉이 그대로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득득득득. 와, 이런 기어봉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가 아닌 진짜 물리적인 기어봉을 보는 건 되게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디젤 모델에는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는데 이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가 전자식 변속기가 아닙니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변속기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기어 시프터가 장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되게 클래식하니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모든 트림의 기본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무쏘에서도 완전 정차와 재출발까지 지원되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야, 드디어 오래 걸렸습니다. 2026년이 돼서야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기존 KGM 무쏘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장착돼 있고요. 다만 이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KGM의 아테나 3.0이라고 하는 차세대 UI가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계기판 그래픽을 보면 기존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기존 아테나 2.0이라는 거, 그 차들의 계기판 디자인을 보면 이 BMW iDrive 8을 많이 참고한 그래픽을 넣어 놓으면서 위아래 타코미터를 좁게 디자인해 놓으면서 그 안에 숫자가 가득 찬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차세대 그래픽을 적용하면서 들이 훨씬 더 KGM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진화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계기판 그래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지도를 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현대차나 다른 회사들의 디지털 계기판보다 훨씬 더 다용도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디자인은 바뀌었을지언정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칩이라든지 시스템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사용성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반응 속도보다 조금 더 느린 이런 반응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연결 누르면 무선 카플레이가 됐습니다. 와, 됐다 드디어 됐다. 기존까지는 유선 카플레이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선 카플레이가 적용되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도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12.3인치 내비게이션 계기판을 옵션으로 선택을 하셔야지만 추가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좋아진 점은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됐다는 겁니다. 나파 가죽 시트인데 이 조금 더 이 내구성을 신경을 많이 쓴 것인지 가죽의 표면 처리를 조금 두껍게 해놓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실제로 만져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딱딱하면서 내구성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눈으로 봤을 때 고급져 보이는 느낌, 그리고 실제로 만져봤을 때 촉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이 시트에 대해서는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가솔린 모델은 시트가 브라운색의 나파 가죽 시트입니다. 브라운 시트는 나파 가죽 옵션만 제공이 되고요. 검정색 모델은 인조 가죽, 나파 가죽 이 두 가지 모델이 제공되는데 저희가 지금 타본 모델은 이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색감은 꽤 괜찮은데요. 기존 렉스턴 스포츠는 실내 인테리어가 블랙하고 카키 이 두 가지 색깔뿐이어서 조금 실내가 칙칙해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브라운 시트 컬러가 들어오면서 훨씬 더 실내가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바뀐 거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무쏘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브라운 시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신 8단 자동 변속기는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비교적 훨씬 더 최신의 변속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 기술이 적용된 변속기입니다. 길게 밑으로 한번 꾹 내리면 드라이브, 위로 길게 쭉 밀면 후진, 이런 식의 전자식 기어봉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멋질 뿐더러 기어봉이 차지하는 공간이 훨씬 더 적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센터 콘솔 공간 디자인이 가솔린 모델의 이 공간 디자인이 훨씬 더 이 심리스하고 깔끔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푸시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 센터 콘솔 마개가 디자인이 돼 있다 보니까 푸시를 한번 하면 드르륵 이렇게 밀려서 내려갈 것 같은데 눌러서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클래식한 이 KGM의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대시보드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 공조장치 조작부 디자인 이런 것들도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파이핑을 해놓은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디테일도 또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다 터치 타입의 공조 조작 컨트롤러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다이얼 타입의 공조 장치 컨트롤러를 3개 장착해 놨습니다. KGM의 무쏘라는 자동차는 어쨌든 픽업 트럭이잖아요. 이 오프로드 같은 거친 환경에서도 이 부분을 보지 않고 조작하는 거, 그런 사용성이 훨씬 더 중요한 차기 때문에 이런 다이얼 타입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사운드? 무선 카플레이가 연결되는 속도도 그렇게까지 부드럽거나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는 중. 드디어 됐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 노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쏘에는 6개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음질은 둘째치고 볼륨 조절 다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조절하려면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사운드를 조작해야 됩니다. 잘 되지도 않아. 네,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서 여기서 음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혹은 스티어링 휠 버튼에서 이런 식으로 볼륨을 물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죠. 이 물리 조작 다이얼을 3개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볼륨 조절 다이얼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차라리 버튼을 한번 눌러서 이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로 뭐 기능을 바꾼다든지 그런 식의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세련되게 바꾸려는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무쏘를 경험하는 느낌 이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확실히 2열 공간은 지금 봤을 때는 저처럼 특히 상체가 긴 이 저주받은 185cm의 신장을 갖추고 있는 분들께는 조금 협소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2열 공간은 지금 주먹이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 딱 맞는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이 머리 공간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살짝 파놨습니다. 자, 그리고 2열 폴딩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전체 시트를 폴딩하는 이런 기능이 장착이 돼 있고요. 이 기아 타스만과는 달리 2열 리클라이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승객이 항상 같은 각도로 시트에 앉아서 주행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은 타스만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무쏘 풀체인지가 되면서 파워트레인의 변화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리터 가솔린 모델이 적용돼요. 디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이 되게 되고요.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원래 2017년에 렉스턴 2세대 수출 모델에서부터 적용이 되던 엔진이에요. 이 유로 6D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유럽에서는 판매가 중지된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배출가스 규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널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이 2리터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최고 출력은 217마력 정도, 최대 토크는 35kgm 정도 되는 출력을 갖춘 엔진입니다. IC 8단 자동 변속기랑 조합이 되고요. 사실 이 엔진 스펙을 봤을 때는 경쟁 모델인 기아 타스만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기아 타스만은 2.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281마력에 43kgm 정도를 발휘하는 엔진인데 그 엔진하고 비교하면 토크도 훨씬 더 적고 최고 마력도 훨씬 더 적어서 실제로 픽업 트럭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저속 토크의 넉넉함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원하잖아요. 그런 실생활 영역에서의 퍼포먼스가 조금은 부족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을 비교해봤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타스만도 가솔린으로 운영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 짐까지 실었을 때 실련비가 너무 안 나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무쏘 2리터 가솔린 엔진도 역시 그런 비슷한 문제를 겪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해요. 자, 다음은 원래 장착되던 2.2리터 디젤 엔진입니다. 202마력, 최대 토크는 45kgm 정도를 발휘하는 엔진이고요. 사실상 이 디젤이 있기 때문에 이 무쏘의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경쟁 모델 타스만에는 디젤 엔진이 없으니까요. 기존 렉스턴 스포츠에서부터 사용되던 2.2리터 디젤이 그대로 적용됐고, 다만 아쉬운 점은 여기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돼서 득득득득 형식의 이 기어봉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은 아쉬운 점으로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무쏘를 실용적으로 타기 위해서 이 디젤 엔진을 선택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제 디젤 엔진은 기본이 아니고 옵션으로 제공이 돼서 가솔린 엔진보다 조금 더 비싸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KGM 무쏘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 역시 가격일 텐데요. 기본 모델 시작 가격은 2,900만 원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2리터 가솔린 모델 기준이에요. 여기에 디젤 엔진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대략 100만 원 후반에서 2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모델 M5 트림이 2,900만 원대, 그리고 중간 트림 M7 모델이 3,500만 원대, 가장 최고급 트림 M9 모델이 3,900만 원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 기본 모델 가격은 2,900만 원대로 엄청나게 저렴한데 이 M5 기본 모델은 버튼 시동도 없고요. 그리고 LED 헤드램프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센터 포지셔닝 램프도 없고 많은 이 무쏘의 핵심 장점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용으로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 기본 모델을 많이 선택하실 텐데, 아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기아 타스만의 기본 모델과 경쟁이 될 만한 M7 트림을 선택하게 될 걸로 보여요. 이 M7 트림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시작, 기아 타스만이 3,750만 원부터 시작이니까 250만 원 차이로 가격 차이가 좁혀지게 됩니다. 이 타스만 같은 경우는 ELD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가 들어가서 오프로드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휠의 회전수를 맞춰놓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무쏘 같은 경우는 락킹 디퍼런셜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 휠이 슬립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휠의 회전수를 맞추는 그런 식의 차동 제한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표를 꼼꼼히 비교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가격은 1월 5일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무쏘의 가격을 정리해서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KGM 무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